아유, 내가 요 얘기를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 그 교재에 보시면은 36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36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그림 4.5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림 4.5? 자, 그러면 그림 4.5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사이클로부테인 사각고리 화합물의 실제 형태 그림이 예쁘장하게 거기 나와 있다고요. 보이세요?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그 예쁘게 생긴 그림인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A가 그 뭐냐면 보렌스틱 모델이라고 해서 입체 구조인 거고요. B가 이제 보통의 구조식 표현인데, 자, B에 보시면 그림 4.5에 B에 보시면 눈이 보이죠. 눈. 성무 씨가 눈 보이는 거야. 눈 보이죠. 눈 왜 그려놨겠어요? 뭐 그리려고? 눈은 왜 그려놨겠어요? 뭐 그리려고? 그림 4.5에도 말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 뉴먼 프로젝션 그리려고 눈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4.5의 C가 그래서 이 사이클로부테인에 뭐란 얘기겠어요? 형목 씨. 이 그림 4.5의 C가 그래서 뭐예요, 이게? C가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래. 눈으로 본 이게 뭐냐고. 이 그림이 뭐냐고. 뉴먼 프로젝션. 알겠어요? 아, 진짜 상복지 진짜. 응? 선생님 알겠죠? 자, 그때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봐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Not quite eclipsed. 찾았어요? Not quite eclipsed. 무슨 말이에요? quite가 뭐예요? 꽤, eclipsed. 겹쳐진. not 아니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심하게 겹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겹쳐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면각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면각이 0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것을 예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림 4.5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 그림 4.5를 칠판에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림 4.5를 내가 칠판에 직접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어떻게 외워서 그리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교수라고 해도 이거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거 나처럼 평생 공부해도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알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뭘 그리라고 했어요? 뭐는 외우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뭔 외우라고 했어요? 그림 4.4는 외우라고 했죠? 그림 4.4 보세요. 그림 4.4. 성목씨 보이세요? 그림 4.4? 4.4는 누구 그림이에요? 아까 사이클로프로페인 삼각형의 뉴먼 프로젝션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10번씩 쓰고 외우라고 했죠? 이거는 그릴 수가 있다고요. 뭔가 이면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0도, 120도가 예쁘게 딱 나오죠. 근데 그림 4.5의 이면각 이거 어떻게 외우겠냐고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뉴먼 프로젝션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잠시 알겠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사각형 있죠? 몇 각형? 구각형이요? 오각형. 오각형. 자, 오각형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준다. 해줄게요. 해줄게요. A. 아이고. 룰룰룰랄라. 룰룰랄라. 룰룰룰랄라. 룰룰룰랄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이클로
펜테인. 상목씨, 펜티의 뜻은? 오니. 상목씨, 요시 고마워요. 펜티의 뜻은 바로 탄소 5개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소는 몇 개 해야 돼요? 10개. 그렇다고 하면 가상적 평면 형태를 생각하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가상적 평면 형태에선. 그러면 가상적 평면 형태에선 이거 몇 도예요? 몇 도예요? 상목씨 몇 도예요? 108도 알겠어요? 저거 정오각형이 되는 거죠? 정오각형 내각이 108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마다 사실은 다 수소가 몇 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수소가 2개씩 붙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2개의 수소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는 평면보다 약간 더 위쪽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평면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떤 평면보다 좀 위쪽에 좀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 의미 알겠죠? 기하학적으로 아까 삼각형, 사각형 그려본 거에 의해서 평면을 기준으로 좀 위에 있는 수소, 아래에 있는 수소 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평면 구조에서 요 수소 똑같이 위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수소의 이면각 몇 도겠어요? 이게 딱 평면 형태면 저 두 수소의 이면각 몇 도겠어요? 0도. 0도시래. 0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상되는 전체 토셔널 스트레인은 얼마예요? 바로 4가 몇 번 나오겠어요? 10번 나온다는 거 알겠죠? 자, 계속 반복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탄소 하나 더 늘어날 뿐인 거지 상황은 그냥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40kJ/mol. 아시겠죠? 그러면 사이클로펜테인에 대한 이 실제 형태. 자, 실제로 나타나는 건 아까 평면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평면 아닌 걸 뭐라고 그랬어요? 버클드라고 했죠? 실제로는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버클드 울퉁불퉁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버클드라는 건 평면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꺾는 거예요? 어딘가를 꺾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여기 썼냐면 꺾으면 자, 수학적으로 이 표시 알죠? 각도 표시 여기 있어요? 탄소 3개 사이의 각도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꺾으면 요게 무조건 증가의 감소예요. 무조건 감소. 그러면 이때 각도가 108도보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드니까 108도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럼 108도보다 줄어들면 109.5도보다 가까워져야 109.5도 다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마찬가지로 이때 앵글 스트레인은 저 평면 형태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근데 버클드 스트럭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토셔널 스트레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꺾어버리면 수소들끼리 겹쳐졌던 게 살짝 비껴나게 되는 거죠. 비껴나면서 토셔널 스트레인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역시나 어떤 생각을 하면 된다? 앵글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 건데 그 앵글 스트레인은 살짝 토셔널 스트레인이 많이 감소한다면 이 실제 형태가 보다 이게 가장 안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거와 요거는 그 형태에 대한 분석 방식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똑같구나. 똑같잖아요. 평면을 기준으로 꺾었더니 둘 다 앵글 스트레인은 살짝 증가, 토셔널 스트레인은 많이 감소. 그래서 평면보다 꺾은 게 실제 구조, 실제 형태다. 그래서 사각형과 오각형의 그 뭐냐면은 형태에 대한 설명은 동일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더 자세하게 그림 예쁘게 그리지 않고 있는 거죠. 상호 씨 알겠어요? 상호 씨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36페이지에 그림 4.6을 보세요. 그림 4.6. 그림 4.6. 그림 4.6 찾았어요? 누구 그림이에요? 4.6. 오각형 그림이죠. 오각형. 자, 그 4.6에서도 자, 거기 눈깔 보이죠? 눈깔. 그림 4.6에도 눈깔 그렸죠? 눈. 그거 왜 그려놨겠어요? 뉴먼 프로젝션 그리려고. 알겠죠? 그래서 4.6의 C번 그림 보면 자, 또 뭐 나와 있어요? 이 오각형에 뉴먼 프로젝션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죠.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뭐만 눈여겨보면 되냐는 얘기예요. 수소끼리 겹쳐져요? 수소끼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소끼리 이면각이 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역시나 외울만한 그림이에요? 외우기는 좀 에바예요? 외우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서 그리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성국씨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삼각형하고 사각형, 저기 사각형하고 오각형은 어떻게 된다? 뉴먼 프로젝션을 외울 필요 없고요. 저렇게 형태가 결정되는 방식이 동일하다.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각형? 육각형. 각형, 육각형. 4.4. 사이클로 몬테인 이제? 사이클로 몬테인? 뭐라고? 사이클로 몬테인 그다음. 사이클로 몬테인? 저 상무씨 진짜 내가 외우라는데 하나도 안 외우고 진짜 상무씨 너무해 진짜. 바로 헥세인이요. 헥세인. 자, 분자식은 탄소 몇 개예요? 6개. 수소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헥스의 뜻이 탄소 6개. 자, 여기서도 첫 번째 1.
가상적인 아이고. 평면 형태 이거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자, 가상적인 평면 형태 요렇게 자, 육각형이죠. 육각형. 자, 평면 형태면 이 몇 도임? 120도. 정육각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마찬가지로 슈쇼가 어디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어디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또 누구는 위로 향하고 있고 또 누구는 아래로 향하고 있고 알겠죠? 상식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역시나 얘하고 얘도 이면각 몇 도일까요? 당연히 저 둘 사이 이면각 몇 도일까요? 0도. 아! 그러면서 퀴즈 상목씨 이면각 몇 도? 이면각 몇 도? 좋았어요? 잘했어요. 이면각 몇 도? 얘하고 이면각 몇 도? 정답. 잘했어요. 박수. 왜냐하면 이면각이 0도가 나타나면요. 오토매티컬리 120도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면각 0도이면 오토매티컬리 120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0도잖아. 그럼 얘는 0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아닌 각도가 뭐야? 120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논리 구조를 이용해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또 다른 거. 만약에 어떤 형태에서 이면각 60도가 나타났다. 그럼 이면각 60도가 나타나면 오토매티컬리 몇 도도 무조건 나타나는 거야. 180도도 무조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한 세트야. 0도, 120도, 그 다음에 60도, 180도가 한 세트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면각이 0도도 있고 180도도 있고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면각 60도와 이면각 120도 절대 같이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이면각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라. 자, 어쨌거나 여기서 예상되는 토탈 토셔널 스트레인은 자, 4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어? 4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실제 형태 역시나 버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아까도 얘기했죠. 꺾으면 탄소 사이 각도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작아지죠. 그러면 이 경우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앵글 스트레인이 감소한다는 거 알겠어요? 감소한다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누구랑 각도 비교가 돼야 되냐면요. 바로 바로 어떻게 되냐면 109.5도. 자, 109.5도가 무슨 각도죠? 바로 이상적인 SP3에서의 각도가 109.5도라고 했죠. 근데 120도는 어디서의 각도죠? 120도는 어떤 형태의 각도예요? 바로 평면 형태에서의 각도라고요. 근데 놀라웠게도 저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잖아요.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면 얘가 버클드가 되면 각도가 몇 도가 되게요? 실제로는 대략 111도 정도가 돼요.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자, 실제가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요. 이렇게 각도가 실제 꺾이면은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죠. 각도가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이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상적 SP3 각도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육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꺾였을 때 앵글 스트레인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바로 토셔널 스트레인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토셔널 스트레인은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없어져요. 감소하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없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경우, 자,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면각이 60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면각 0도에서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나는 거죠. 이면각 60도가 되면 얘는 이클립스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무슨 형태다? 스태거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스태거드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다 없다?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실제 형태, 이 실제 형태를 자 뭐라고 한다? 실제 형태를 곧 배우게 되겠지만 체어, 폼, 의자 형태라고 하고, 그래서 링 스트레인을 얼마로 가정한다고 했죠? 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하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예 앵글 스트레인은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어서 잘 봐. 사실은 109.5도나 111도나 몇 도 차이 나요, 이거? 109.5도하고 111도는 몇 도 차이 나요? 거의 한 뭐 1도, 2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앵글 스트레인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앵글 스트레인이 사실은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없어요. 앵글 스트레인이 사실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앵글 스트레인이 아예 없느냐? 그건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저 체어폼이라고 하는 녀석에는 앵글 스트레인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리고 토셔널 스트레인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이 토셔널 스트레인과 앵글 스트레인 효과가 이 체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링 스트레인을 0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육각고리의 체어라고 하는 녀석은 아무것도 아닌 거겠어요? 상당히 특별한 거겠어요? 상당히 특별한 거겠죠. 그래서 저 사이클로엑세인의 체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연구에 노벨상이 갔습니다. 이건 노벨상 주제예요. 즉 노벨상을 받은 주제가 저 체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억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된 체어의 어떤 내용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 것이냐? 바로 체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저 체어가 아주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연계에 있는 많은 그 물질들 중에 고리형 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몇각고리가 전 우주에 가장 지배적이겠어요. 육각고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 육각고리를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요. 바로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알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뭐야? 우리 먹는 밥. 그리고 탄수화물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탄수화물 예를 들면 이제 섬유질 이런 거 있잖아요. 섬유질이 어디 있는 거야? 섬유질이 뭐야? 식물 껍데기예요. 식물 껍데기. 그 왜 식물에 이게 껍데기 있잖아요. 뭐 나뭇잎도 좋고요. 아니면 이게 나무 둥치도 좋고요. 그게 다 구조 분석하면 육각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식물 별로 없어요? 많아요? 천지백갈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 이런 육각형 구조의 체어라고 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게 있다는 얘기예요?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왜? 가장 안정하니까요. 그러니 아주 자세히 연구가 되어야 했겠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육각형, 특히나 체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준다. 해줄게요. 준다. 에이. 아이고, 자, 꽃 어떤 뭘 해볼 것이냐. 자, 다음, 그 다음, 아이고 간지러. 자, 사이클로엑스이니까 아까 여기서 그렸던 탄소 6개, 수소 12개. 요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입체 구조 아니고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육각고리라고 이렇게. 알겠죠? 자, 전에 대한 아주 묘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5.1. 자, 보자. 자, 체어 폼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의자 형태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잘 봐. 왜 운동 같은 거 할 때 야, 너 폼 좋다 이런 말 쓰죠. 뭐 투수를 하건 뭐 골프를 치건 아니 뭐 타자를 하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스키를 타건 잘 타면
야, 너 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폼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온 말이에요. 폼의 원래 말은 컨포메이션이에요. 컨포메이션을 줄여서 일상생활에서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영어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스킨 할 때 형 이 두 모습 당연히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지.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이 겹쳐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잘 봐.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관절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다른 꼴들이 나타나는 거죠. 즉 요거와 요거는 형태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너의 몸의 형태를 바꾸어 어떤 꼴을 만들었는데 그게 적절하다 라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야, 너 폼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말에 이런 의미들이 다 숨어 있는 건데 이제 보통 말을 쓸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하지. 근데 이제 이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폼의 원래 단어가 뭐라고요? 성묵 씨? 폼의 원래 단어가 뭐라고요? 컨포메이션 하겠어요. 그래서 컨포메이션이 원래 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운동 잘하면 야, 너는 너 되게 컨포메이션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제 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건 그래서 얘가 뭐다? 의자 형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봐봐, 컨포메이션의 원래 뜻이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폼도 형태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컨포메이션이 원래 형태인데 폼이라고 써도 형태라고 번역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때 최어 알지? 최어. 이런 게 최어잖아. 근데 최어 중에 어떤 최어가 있냐면요, 발음을 잘해야 돼. 자, 아까 상목씨, 자, 상목 진짜 이 발음해봐. 이 발음해봐. 뭐?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장모음이야, 단모음이야, 역시나. 이거 EA 있잖아, EA. 여기도 EA가 있잖아. 이것도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발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만약에 이걸 발음을 짧게 하면 어떻게 돼? 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몰라요? 아는 단어죠? 아는 단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발음 잘 조심해야 돼, 이거. 알겠어요? 자, 따라해. 비치. 시작.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발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단모음, 단모음. 알겠어요? 이게 뭐야? 장모음, 장모음. 이게 종이 한 장. 그래서 진짜로 미국 사람들 발음할 때 있잖아요. 이런 발음, 이런 발음, 이런 발음 할 때 진짜 어색할 정도로 길게 발음해, 진짜로. 왜? 혹시나 오해 살까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쉬트야, 쉬트.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게 잘못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발음할 때 길게 쉬트, 히트, 비치. 알겠죠? 알겠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알겠죠? 모든 외국어는 뭐부터 배운다? 욕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대한민국 어학당,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을 무슨 어학당이라고 해요? 한국어 배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학당 이름이 뭐예요? 세종학당이에요. 세종학당. 그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세종학당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러 많이 오잖아요. 그때 맨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다? 욕부터 먼저 가르쳐 줘요. 거기서도. 왜 욕부터 먼저 가르쳐 주겠어요? 네, 그 말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말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욕부터 먼저 가르쳐 준대요. 욕부터. 그래서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하면서 왜냐면 한국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드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다른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욕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 욕 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그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로 욕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야이 해도요 못 알아듣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만하신 형들이 와가지고요. What did you say? 그거 이제 한국말 무슨 말이야?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진짜 해외 나가서 한국말로도 욕하면 안 돼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네. 찡그렇다. 찡그렇다. 네. 자, 그러면 의자 중에 이런 의자 알죠? 그 왜 해수욕장에 깔려 있는 이렇게 생긴 의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그걸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이 비치 체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빠라바라바라바 이겁니다. 어찌 해볼거나. 보이시죠? 자, 보이세요? 자, 그럼 내가 어떤 뉘앙스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겠어요? 어떤 느낌으로다가? 내가 지금 굳이 색깔을 예쁘장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쟤를 어떤 느낌으로 저렇게 그린 거겠어요? 건이야? 이게 색깔을 내가 구분해서 그렸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평형, 평행. 그러면 사실 이게 만약 정육각형이라면 당연히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정육각형이라면. 정육각형이라고 해도 당연히 평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이 최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해요. 브르브르브르브. 요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1대1 대응 돼요? 성목 씨 1대1 대응 돼요? 약간 아리까리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해를 위해서 보조선 하나만 넣을게요. 보조선. 자, 보조선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얘 약간 끼우뚱하네. 오케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색깔끼리 뭐 하다고요? 평행. 그래서 딱 보시면 매우 평행하게 내가 그려놨죠. 매우 평행하게 그려놨고 매우 평행하게 그려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건데 보이죠? 그럼 이 보조선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비치 체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해변에서 보이는 그 비치 체어에 사람이 앉아 있다. 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국 씨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비치 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한다. 그럼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면 이 위에서 사람이 어떻게? 요렇게 있는 모습이라 이런 말이에요. 성국 씨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요 놈을 우리가 체어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이클로엑세인에서. 기본적으로 육각고리 뼈대가 있고요. 그 육각고리 뼈대 탄소 뼈대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각 탄소마다 뭐는 더 붙어 있어요. 각 탄소마다 슈쇼가 무조건 붙어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슈쇼 뭐 이렇게 슈쇼 이렇게 붙어 있긴 하겠지만 슈쇼를 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어폼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잠깐만 잠깐만요.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체어폼에 대한 인식 있죠?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를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준비해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한 다음에 얘를 최대한 여기에 정육각형이 되게 그려요. 정육각형이 되게. 뭐 자대고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각만 보면 되니까. 그럼 정육각형이 되게 진짜로 이 앞 저거 좀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 앞 그리는 거지. 자, 가장 예쁘게 정육각형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정육각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평행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를 짜잔 이렇게 한번 접고요. 짜잔 이렇게 접는 거예요. 찾았어요?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걸 사이클로엑세인의 체어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생긴 요런 모습. 알겠어요? 요런 모습. 혹은 뭐 요렇게 생긴 이런 모습을 요걸 사이클로엑세인의 체어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진짜 저 그림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알겠죠? 이것을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 간직해야 돼요. 알겠죠? 사인해 줄까요? 평생 간직해야 돼.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 녀석에 어떤 이제 기하학적 특징이 있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세워. 지금 몇 시에요? 13분. 그래. 환실 갖다 세워.